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의 도현철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정도 된 시각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네요. 나들이 가신 분들은 잘 귀가하시고요. 자, 오늘도 그 부동산 경매 입찰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소재로는요. 입찰 실무 팁 5가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십수년간 매각 법정에 참석해 보면서 관찰해 왔던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보 그 입찰 예정자 분들께서는 더욱더 방송을 끝까지 쭉 들어주시면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원의 주소 및 위치를 확인하고 동선과 이동 소요 시간을 예상하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법원의 명칭을 검색하면 법원의 주소와 위치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 소요 시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각 당일날은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교통이 혼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여유를 갖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이건 자가용 그림이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동차 그 천장 부분에 보니까 택시 마크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뭐 우리가 법원까지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 그림이 굉장히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타고 법원까지 가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잠깐 웃으시라고 이 이미지를 삽입해 봤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보통 오전 9시 전후에서 그 법원에 도착했을 때 법원 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통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 내 그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 9시 정도 전후에서 도착을 했었더라도 그 입구에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주차비가 발생하는데 어떤 입찰 그 결과가 좋으면 뭐 다행이지만 입찰 결과가 좋지 않고 다른 사건에 밀려가지고 매각 순서가 굉장히 뒤처졌을 때는 또 거기에다 이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떨어져서 기분도 좀 언짢은데 주차비만도 경우에 따라서 2만원, 3만원 정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찍 서둘러서 그날은 이 입찰하는 그 행위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법원 입구에 최대한 오전 9시 전후하여 도착하시는 것이 법원 내 주차하는데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만약에 이제 자가용을 이용을 하셨을 때 법원 내에는 오부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부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월요일인 경우 매각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내 차량 끝자리 번호가 1번이나 6번이었을 때는 법원 내 주차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화요일이면 내 차량 번호 끝자리가 2번이나 7번이었을 때는 주차가 불가능하구나라고 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자, 매각 물건 게시판을 통해 매각 당일 정상 매각 여부를 확인하자. 우리가 입찰할 사건이 이제 매각 당일날 매각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그 매각이 진행되는지 확인하자는 겁니다. 사실 좀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 매각 하루 전날에 경매 신청 채권자나 민사 신청과의 계장님을 통해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의 어떤 매각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정상적인 어떤 매각이 되지 않을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뭐 그렇게 아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매각 당일날 법원 출입구 안이나 바깥쪽에 매각 물건 게시판을 통해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뭐 취하나
취소, 연기, 변경, 정지 등 이런 정도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매각이 어렵다는 것을 하시고 그렇게 확인이 만약에 되면 그냥 조용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표를 작성해서 만약에 제출하게 됐을 때는 법대에 앉아있는 집행관이 매각을 진행하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조금 직구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매각 물건 게시판에 이런 정도 내용이 적혀 있는데 왜 입찰을 했는가, 왜 입찰 봉투를 제출하셨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그 수모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매각 물건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꼭 확인하고 입찰표를 작성 제출하면 되겠죠. 자, 참고로 취하, 취소, 정지, 연기, 변경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하. 자, 경매 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거나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한 경우 이 경우를 법원에서는 취하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취소인 경우는 잉여가 없는 경우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것 이렇게 되죠. 이걸 민사집행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해당 부동산 경매 사건이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 경매 신청 비용 외에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고 예측이 됐을 때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그 자체를 취소시켜 버리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본 수업 시간에는 무잉여 경매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하여 경매 진행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연기. 채무자, 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서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 다른 매각 사건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예정한 다음 기일로 한꺼번에 합해서 매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기일로 미루는 것이죠. 자, 변경. 경매 진행 도중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 조건 변경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 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서 입찰기를 변경하는 것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변경에 해당하는 그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생략하고요. 참고로 변경과 연기를 통합해서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변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매각 물건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수평한 그 공간에 이런 정도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찰표를 애써서 교부받고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조용히 이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원거리에서 우리가 그 입찰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되는 형편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매 신청 채권자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민사신청과 계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매각기일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하루 전날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하루 전에 모두 준비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준비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입찰 시에, 즉 본인 입찰 시에 혹은 본인을 대신한 대리인이 대리 입찰 시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따로 읽어보시면 바로 아실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추천컨대 이거를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휴대폰에 보관하고 계시면은 좋겠죠. 참고로 그 입찰 보증금이라고 이제 적어 있는데요. 입찰 보증금은 잘 아시지만 최저가의 10%를 통상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 재매각 사건인 경우에는 그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20%
혹은 30%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사건이 재매각 사건임을 꼭 확인하셔서 그때는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10% 이상의 경우가 통상적인 예의다라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을 통해서든 어떤 매각 물권 명세서를 통해서든 입찰 보증금의 규모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야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 손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게 되겠죠. 자, 입찰 보증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뭐 인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법원 내의 인주는 통상 이제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한 경우는 깜빡 잊은 경우는 이제 그 법원 내 입점해 있는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인주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필기도구까지도 준비 안 해갖고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의 그 필기도구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인 입찰 시, 그 다음에 법인의 그 대리 입찰 시, 공동 입찰 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캡처해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휴대폰에 저장하고 계셨다가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개인보다 그 법인이 조금 대출에 있어서도 유리하고요. 어떤 그 세금, 뭐 개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이겠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잖아요.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보다 절세할 수 있는 그 틈새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입찰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께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기일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작성 장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법원 내 매점이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곳입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표 작성할 때 혹은 뭐 이렇게 아주 비밀리에 하신 분들은 법원 내 어떤 그 정원, 잘 가꿔진 정원 내 벤치에서 작성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법원 내 매점인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작성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법원에서 바로 인근 동에 만약에 검찰청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찰청 내 매점을 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굉장히 조용하고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검찰청 하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좀 들어가기가 조금 두려운 꺼리낌이 좀 생길 수 있는 곳인데요. 그냥 편하게 마음 두시고 매점을 이용하시면서 그 매점 내 한 공간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자가용 내에서 작성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봤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조금 쾌적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다량의 어떤 그 사건을 입찰한다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그 자가용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개, 30개 정도의 입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고도의 그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져가서 자가용 내에서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법원 내 매점 등 검찰청 매점 등에서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등을 벽에 향하게 하고 가능하면 구석자리를 이용하여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른 그 입찰 경쟁자들한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차원이죠. 자, 유의점. 자, 입찰가 기재 시 큰 소리로 상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그 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그 직원들조차도 의뢰인한테 이제 브리핑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큰 소리로 이제 그 상의를 하던데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을 하기 위해서 경매 정보지 등을 이제 수십 번 그 검토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매 정보지에 그 노출되어 있는 사진들이 메이저 경매 정보지에 그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그 동일한 사진들이 보통 이렇게 게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수십 번 봐왔던 그 사진들이라
우리가 그 슬쩍 지나치면서도 저게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입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옆에 그 인근에 앉아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관찰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 혹은 특히 사진 등을 뭐 신분증 그 외에 어떤 그 봉투나 서류 등으로 최대한 노출을 억제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표 제출, 입찰 마감 시간 엄수를 해야 되겠죠. 통상 이제 그 매각 규칙에 보면은 60분 이내에 그 매각 입찰 봉투를 입찰 봉투 제출 마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마다 이제 그 매각 개시 시간이 상이하거든요. 10시에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시 20분, 10시 반에 시작하는 법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시간에 그 매각 입찰 시간을 정한다라고 해도 매각 규칙상 최소 60분 이상은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해당 법원의 입찰 마감 시간까지를 우리가 최대한 그 시간이라고 보지 마시고 입찰 개시 시간을 확인하고 최대 60분 안에 작성 제출한다라고 마음 드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가끔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는데 입찰 마감 시간이 넘어서 혹은 이제 직후에 이렇게 입찰 봉투를 준비하셔가지고 뭐 허겁지겁 그 입찰법정에 뛰어들어오셔가지고 간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아마추어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찰 그 시간, 개시 시간을 우리가 확인하고 최대 60분 이내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봉투로 제출을 마감한다. 이렇게 마음 드시면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대출 브로커의 명함을 충분히 받아두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법정에 한 번만 그 참석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각 법정 그 인근에 대출 브로커들이 상당수가 그 상주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됐을 때 경락잔금 대출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 경락 그 대출 시 발생한 비용을 우리가 충분히 그 비교하고 견적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대출 브로커의 명함을 충분히 받아두면은 추후에 만약에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도 차후에 입찰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 정도의 그 대출이 나올까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확인하고 우리가 그 수익률을 예측해서 입찰가 산정을 또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 브로커라고 표현했지만 대출 중개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의 명함을 충분히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면 유리합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대출 그 중개인 브로커들에게 우리가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했을 때 영업 문자에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2시에도 제가 영업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본 사건은 얼마 정도 그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좀 언짢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저는 이 대출 브로커들이 이제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된 사람을 관찰하고 쫓아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요. 휴대폰 번호는 제가 공개하지 않고 그분들의 명함을 받아서 제가 선택적으로 연락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개인 그 전화번호를 노출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 브로커의 명함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경락잔금 대출 시 우리가 발생할 그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최대한 이제 최소 비용으로서 어느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겠고요. 사전에 이제 그 다른 그 사건을 입찰할 때도 입찰가를 산정 시 우리가 수익률 계산 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 브로커의 명함을 충분히 받아서 보관해 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그 팁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나 그 밴드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게 그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